우리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상 위험,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통상의 위험을 초과한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들어가고, 뭐 어떤 자가용업이라든지 시험용으로 하는 것들도 면책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자, 이어서 제3자와의 다른 계약 같은 경우도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손해배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 보험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사고를 발생을 시켜서 보험금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그 보험회사에서 굳이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무면허 운전도 당연히 면책 사유에 들어가요. 그래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거나, 그래서 이제 무면허인 이유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나 이렇게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돼서 발생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본인이 무면허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무면허 운전에 들어가고요. 아니면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피보험자인데 아들이 뭐 운전을 했다던가 뭐 이랬을 때도 당연히 무면허가 되겠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손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면책 사유에 들어가는데, 다만 대물배상,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들어있는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배상은 아니고요.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보상 한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면허 운전은 이렇게 면책 사유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또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들어가는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어떤 운전면허라든지 건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그거 기계에 해당하는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국인이 아닌 사람이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허가 없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게 기왕증이 있는데요. 기왕증은 우리가 뭐 기저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제 요 사고 당사자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상에 의한 것들은 이제 그 보험자가 보상을 해야 되지만, 기왕증이 갖고 있는 것은 굳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가 뭐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에 당해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폐렴으로 치료받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그러니까 저희가 청구를 할 때는 다르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왕증이 있는 자동차 그 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잘 구분을 해서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를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어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고, 뭐 중상이 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몇 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사고에 대한 인적 피해를 구분하는 이런 뉴스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해서 어디까지가 중상이고 어떤 사고가 이제 사망사고고 중상사고인지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적 피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망사고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구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망 있을 때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이제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상태에서 도착을 하면 이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뭐 우리 DOA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DAA, 도착 후 사망도 있는데,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로부터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사망을 하면 이거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중상, 경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중상은요, 교통사고로 3주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서를 발급을 할 때 이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이냐 3주 미만이냐에 따라서 중상, 경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을 한 환자분들이 그렇게 뭐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 이러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미만의 진단서를 이제 발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경상인데, 자, 경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일 이상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5일 이상 3주 미만의 부상을 입었으면 경상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5일이 왜 필요하냐? 이 부상에서 보시면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 구분을 부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인적 피해 구분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구분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대형 사고는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을 하면 여기 뒤에 있는 20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형 사고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사망자가 3명 이상은 아닌데 사망자 포함해서 부상자가 20명 이상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형 사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안에 승객이 25명인데 25명인 버스가 가다가 어떤 추락을 했다던가 뭐 접촉 사고가 나서 그 25명이 다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대형 사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형 사고 하면 뭐 6중 추돌, 7중 추돌, 그래서 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야지 대형 사고라고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때도 부상자가 많이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명시된 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사망사고는 무조건 사망자가 1명 이상 나타나면 사망사고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상사고, 경상사고를 보시면, 왜 우리 위에서 중상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분이 발생하면 이거는 중상이면서 중상사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경상에서 5일 이상 3주 미만의 그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경상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피해 구분과 인적 피해에 따른 교통사고 구분은 또 우리 확실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날짜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인데요.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 플러스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뭐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떤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음주운전의 그 구분을 보면 이제 운전을 하는 중에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경찰분들이 음주운전 이제 그 적발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운전면허 정지 상태다, 취소 상태다,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다 음주운전이라고 또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벌 기준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우리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죠. 위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은 위험도가 아마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우리 앞에서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부과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도 굉장히 할증이 되는 이런 민사적 책임이 있고요. 자, 형사적 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해지는 이 형사적 책임을 이제 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적 책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취소 같은 이런 이제 처벌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 사고를 어떤 이제 발생을 시켰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자동차 사고는 이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아까 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뒤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한번 살펴보기는 할 건데요. 이제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밑에서 배울 형사상 책임이라든지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좀 면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사고는 이 세 가지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형사상 책임을 볼게요. 이 형사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3자와 사이에서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상 책임은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 손괴, 그러니까 이제 대물에 이제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가했을 때 어떤 가해 운전자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 측에게 이 손해배상을 조금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상 책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면허 취소라든지 면허 정지,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운전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벌점 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할 때는 몇 점, 뭐 할 때는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점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행정상 책임이 자동차 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법 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경우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대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물,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이제 방지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자동차가 거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미성년자 빼놓고는 거의 1인 1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온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하면서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떤 이제 사회적 손실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자동차 운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자동차 운전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법이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쭉 보면 이제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운행, 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책임보험, 책임공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예, 그래서 승용차도 될 테고요. 승합차도 될 테고요. 예, 트럭도 되겠죠. 그런 이제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농업용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설 기계 관리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동차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행. 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모두 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하면 다 운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것까지 다 운행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 소유자는 당연히 보유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운전자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자동차 보유자라고 하고요. 자, 운전자는 제가 자동차 보유자에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다 운전자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 우리 앞에서 이 책임보험은 이제 보험업법을 따라가지고 이제 강제로 가입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책임보험이고요. 책임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라든지 화물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서 공제 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해 놓은 이런 공제를 책임공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에 해당이 되겠죠.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그래서 이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운행으로 이제 사고를 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의료 수가라고 하잖아요. 예, 진료 수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사고에 의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라고 하는데요. 자, 진료 수가를 보시면 일단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자에서 보험금으로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진료 수가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금으로, 요거는 이제 좀 뒤에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아실 텐데, 자,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했는 경우에도 진료 수가에 들어가고요. 자, 또 만약에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그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상이 종결된 후에 이제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배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도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관할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좀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 어떤 보장 사업에 따라서 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해자한테 이제 막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지원하는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요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이제 사고의 후유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이 자동차 사고의 그 피해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플러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보통 자동차 보험은 임의 가입이라고 했었는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책임보험은 이제 그 가입 의무로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인 배상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그러니까 공제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이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뭐 보험 처리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환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뭐 지급을 청구해 주세요, 이거를 뭐 해주세요,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그 운전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청구권은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안에 쓰지 않으면,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청구권이 시효가 3년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보장 사업을 보면 정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뺑소니 사고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도난당했다 이랬을 때 어떤 뺑소니 차이에 의한 뭐 사망이라던가 부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피해 지원사업 이런 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부가 대신 이제 당연히 가입자가 정확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이제 뭐 도난 차량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정부한테 청구를 하고요. 또 정부가 손해를 배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그 피해자가 어떤 이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대신 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상을 하면 청구권은 정부가 갖는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책임보험금의 한도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잠깐 사망, 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임보험은 한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손해액이 이거 산정 이렇게 자세한 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최대 2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은 최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상을 1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최고 1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최저 14급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해가지고 각각 정해서 이제 그 부상금이 나가는 게 책임보험이고요. 후유 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도 14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최고 우리 장애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생활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하고 똑같이 이제 1억 5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저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후유 장애금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가 어떤 이제 그 형사처벌, 우리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그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 형사처벌을 특례를 정함에서 이제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을 촉진시켜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요 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운전자가 어떤 이제 사고를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고를 발생한 거를 이제 죄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한 때에 형법상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이런 이제 형법상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은 반의사불별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반의사불별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이제 법적인 거를 물지 않겠다 이랬을 때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피해 배상에 대한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가해자, 그러니까 운전한 요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요. 또 만약에 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라고 해서 이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를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이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운전자, 가해자도 어떤 이제 그 과실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 맞기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대처 능력이 음주운전 빼고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자동차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처벌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